위험기간은 해봐야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제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바로 반감기가 10일 남았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반감기까지 우리는 99% 왔고 1%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이런 굉장히 큰 크립토 시장의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코인판에서 가장 핫한 남자, 뜨거운 남자인 아서 헤이즈 형님이 또 개미들이 겁먹을 만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 폭락 가능성 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언론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서 개미 털기, 개미 흔들기 이런 거에 당하실 게 아니라 그 밑에 기저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면 뭔가 아서헤이즈가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헤이즈 블로그 본문을 보면 중요한 거 뭐냐? 위험자산의 위험기간은 해봐야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날입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세금 내려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좀 매도도 좀 하고 수익 실현도 한 다음에 세금 낼 돈 마련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제거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TGA를 아직 중단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재무부 계좌를 TGA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재무부는 향후에 터질 수 있는 어떤 유동성 경색 리스크, 그리고 최근 여러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에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TGA 계좌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되고 이번에 세금을 거두면 조금 더 채울 겁니다. 근데 결국에 재무부의 TGA 계좌는 추후에 유동성을 풀어주고 돈을 뿌려주기 위한 안전 대기 자금이다. 이것을 결국에 채운다라는 거. 추후에 이거 풀면서 위기 왔을 때, 은행 리스크나 혹은 유동성 경색 왔을 때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5월 1일 이후에는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금융 헛소리가 후원하는 자산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이제 또다시 얘네들 잘하는 거, 힘들 때마다 머니 프린팅하고 그냥 미국 신용으로 부채 발행해가지고 돈 찍어내서 자산 인플레이션, 자산들 다 폭등하게 만드는 거 정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헤이즈가 말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다. 물론 4월 15일부터 조금 세금 납부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또 5월 1일 이후부터 다시 돈 찍어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 왜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또다시 부채 발행해서 돈 찍어낼 수밖에 없냐? 올해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에 대선이 있다. 대선이 있는 해라는 거 잊지 마라. 옐런의 임무는 자신 상사 누구예요? 자신 상사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바이든 재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조 바이든 재선시키기 위해서 눈빛 주면서 유동성 풀어서 또 자산시장 올려주고 민심 찾게 해줄 테니까 민주당이 승기 확실하게 가져오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지금까지 연준이 뒷구녕에서 유동성 풀어줬던 영래포 잔고가 지금 거의 지금 바닥까지 가까워졌는데 이 물량 빠지면 캐처님 유동성 이제 막혀서 또다시 자산시장 폭락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으려고, 이거 쿠션 역할 하려고 지금 옐런이 미리미리 똑똑하게 지금 잔고 채워둔 겁니다. 영래포 만약에 고갈돼도 재무부 TGA 잔고에서 돈 찍어서 뿌려줄 거니까 어차피 올해 연말 대선까지는 계속 돈 찍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부채 보십시오. 계속 자기들 신용으로 종이 쪼가리 달러 또 찍어낼 거고 그 유동성은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지금 매크로의 골자라는 거. 그래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거품이 붕괴될 예정이다. 9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는 미국 부채.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말도 안 되게 돈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금 엄청난 부채 리스크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을 우리는 더 사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러티브 뭡니까? 이제 달러는 더더욱 흔해질 거고 더더욱 미국은 계속 본인들 신용으로 머니 프린팅 할 거면 그거 흔해 빠진 돈 빨리 비트코인으로 바꿔 나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유출이 있었다. 이 ETF로의 유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떤 발표 있습니까? 연준이 추후에 통화정책을 결정지을, 금리 인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다. 그리고 CPI가 지금 컨센서스가 이전 수치 대비해서 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온 만큼 어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들이 살짝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어차피 매일매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빠지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 휘둘리시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큰 그림,
아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블랙록의 IBIT의 총 자산은 2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수천 개의 ETF 중에 88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IBIT가 출시된 지 해봐야 3달밖에 안 됐다. 3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쟁쟁한 메이저 ETF들을 제치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대장 블랙록의 IBIT는 가파른 역사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ETF 1일 거래 계약 볼륨을 보면 당당하게 가장 인기 있는 ETF인 S&P 500 패시브 펀드인 SPY가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고 3위가 누구입니까? 수천 개의 ETF 중에 3위에 블랙록의 현물 ETF IBIT가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S&P 500 ETF만큼이나 지금 어깨를 견줄 만큼 인기 있는 ETF가 비트코인 ETF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코어에 단단하게 박아 놓으셔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IBIT는 현재 36위 규모의 블랙록 펀드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만 11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현재 IBIT의 규모가 36위 3달 만에 블랙록 전체 펀드 중에 36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미 이 혁신 자산 제가 봤을 때 블랙록의 가장 인기 있는 ETF가 되는 것도 결국에 이런 흐름이라면 시간 문제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아직 진짜 블랙록의 수요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어쨌든 블랙록의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에 기관 혹은 개인 고객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블랙록이 SEC에 신청한 거 뭡니까? 본인들이 운용하는 글로벌 할당 펀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포트폴리오로 배분시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현재 지금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쟁쟁한 여러 자산 운용사들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미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 독립 투자 자문사들도 SEC에 신청을 했고 긍정적인 이 엄청난 수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 현재는 SEC에 신청을 넣어놨고 이 신청한다고 바로 SEC가 승인 때리는 게 아니라 온보딩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심사 절차 밟고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 돼야 이런 투자 자문사들이 본인들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배분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RIA의 자금들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유입은 아직 본격적인 진정한 수요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또 지금 기름을 붓는 거 뭡니까? 여러 중국 기관 홍콩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막바지 준비가 끝났고 하베스트 펀드부터 중국 남부 펀드까지 지금 일제히 신청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미국한테 철퇴를 맞고 잠깐 웅크리고 있었던 바이낸스조차 이제 다시금 강세장이 찾아오니까 기지개를 피면서 바이낸스 CEO 본사 설립 위해서 여러 관할권과 협의 중이다면서 세계 각지 본사를 설립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심보 뭡니까? 중국은 미국과 비트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금을 두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 두 나라 G1, G2의 엄청난 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요즘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냐? 계속해서 금 사들이고 있다. 17개월째 늘리면서 총 2262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 기저에는 뭡니까? 중국이 원하는 거는 탈달러입니다.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할 텐데 얘네가 실물 금만 원할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 디지털 금, 차세대 혁신 자산인 비트코인도 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중국에서는 현지 투자자들이 금 ETF에 몰려들여서 프리미엄이 30%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금에 대한 수요가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된다. 이 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관들이 디지털 금을 원하게 되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수요는 제가 봤을 때 올해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진정한 메가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점은 지지부진한 약세를 보였던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최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 수렴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 어떻게 보면 어제는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0K 위로 올라왔음에도 도미넌스 빠졌다. 지금 이더리움이 강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더리움
Profit 로스 레이시오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매수 주체가 이번 바닥에서 진입을 했고 지금 이더리움 상승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 ERC20 기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러면 뭡니까?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다시금 강세를 보여준다. 충분히 반감기 전후로 알트 불장에 대한 전초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5월에 최종 승인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 뭡니까? 바로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클리어 스트림 디지털 유로화 준비에 참여하는 유일한 중앙증권 예탁 기관이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토큰화된 증권 RWA로 ECB 유럽중앙은행 도매 CBDC 시험에 합류한다. 왜 블랙록이 RWA 한다라고 하니까 줄줄이 이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고 있고 토큰화된 증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을까? 여기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깜짝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더리움 레이어2 데이터 저장 공간 블록 확장한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레이어2의 범용성, 확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인 베이스 프로토콜이 부동의 레이어2 시총 1인 아비트럼을 추월했다라는 거. 제가 왜 이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베이스 생태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베이스는 아비트럼을 능가하는 활성 주소로 4월부터 강력한 출발을 보였다. 아마 레이어2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단단한 백커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1위 거래소 그리고 블랙록과 수탁기관 커스터디로 협력하는 코인베이스가 밀어주는 레이어2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2024년 상승장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베이스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파이언스는 지금 이더리움 선물 2배 레버리지 ETF까지 SEC에 신청했다. 이 얘기는 뭐냐? 월가 기관들 중에 이더리움에 굉장히 불리시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레버리지 2배 상품까지 기관들이 SEC에 출시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더리움에 대한 잠재적인 기관 수요들도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진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 정말 깜짝 뒤통수를 치면서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급량이 반감기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또다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디맨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엄청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이 공급은 반으로 또 줄어드는데 이 수요만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잔파동 잔잔발이 움직인 개미털기는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만 목표로 잡고 간다면 여기서 아무리 개미 털고 언론 스피커에서 개미들 투심 흔들어도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개미 털기 있었고 했지만 배 힘 딱 주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커뮤니티만큼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전략대로 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물 시장의 오픈 인터레스트는 이미 지난 불장 당시보다 더 뜨거운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을 보여주고 있고 미결제 약정 수치는 비트코인 가격과 매우 비슷하게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선물 미결제 약정은 비트코인 시장에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그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 기관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CME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불장 상승은 미국의 월가의 핵심
기관들, 자본 세력들이 얘네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네들 고래들 등 위에 따개비처럼 딱 붙어가지고 반감기부터 줄줄이 여러 가지 금리 인하부터 올해 연말에는 미국 대선과 FASB, 공정가치 회계 변경까지 수많은 굵직굵직한 메가톤급 호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만 흐트러지지 말고 잘 준비해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이클 지표인 장기 홀더 비율,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호들웨이브의 흐름을 보면 상승장의 공통점,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대폭등 나왔고, 지난 18년에도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대폭등 나왔고, 지난 21년도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대폭등 나왔는데 이제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상승은 예고편이었고 진정한 영화 본 게임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장기 홀더들이 더 빠졌을 때, 과거처럼 이 정도 수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진정한 본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라이트 전에 지금 예고편만 기분 좋게 맛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진짜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파이어 차트 흐름도 조금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상단 72.5K부터 75K 구간까지 조금 의미 있는 매도벽이 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67K와 65K 구간에 희미한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일단은 최근 굉장히 강하게 풀매수세를 유지했던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들이 살짝 고개를 내려주긴 했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매수세 쪽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조금 부정적인 사실, 리테일들, 개인들이 갑자기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갈색고래, 보라고래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번 주말에 재차 직전 고점 시도해주면서 신고점도 갱신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헤이지가 말한 대로 반감기 이후에 조정하고 5월 달에 올려주냐 아니면 바로 올려주냐, 어차피 결말은 똑같다. 어차피 결말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잘 배힘 딱 주고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잘 준비하셔서 이번 24, 25년 부의 퀀텀 점프, 부의 재분배 사이클에 준비 잘 하셔서 잘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